발음 시리즈 OT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몽골어 모음 발음, 자음 발음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OT라는 시간에 할애를 했냐면 몽골어를 배울 때 발음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께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를 꼽아봤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제 개인적인 이유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자괴감인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외국어를 처음 배울 때는 자괴감을 거의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뭐 문법도 모르고 단어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 원어민이랑 소통이 잘 안 되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괴감이라는 걸 거의 느끼지 않아요. 근데 이제 좀 배웠다 싶어서 좀 자신감이 붙는 그 시점에 이 자괴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이제 문법에도 맞게 말을 했어요. 단어도 정확히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통한다 하고 자신감 있게 원어민한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상대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게 바로 이 자괴감입니다. 몽골어에서는 왜 자괴감을 느끼게 되냐면 다름 아닌 발음 때문입니다. 뭐 사람마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 경우에는 이랬고 또 주변의 다른 한국 분들을 봐도 이 발음이 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맞게 말했는데도 그게 안 통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 자괴감이 또 느껴지고 그리고 이 자괴감이 느껴지면 우리가 몽골어를 계속 배우고자 하는 의욕도 저하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걸 제가 겪었어요. 이제 6년 전에 처음 몽골어를 배웠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주 지속적으로 좀 겪고 있는 건데, 여러분은 정말 이거를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시리즈를 제작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발음을 배울 때 처음부터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몽골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외국어에도 다 해당이 될 텐데요. 사실 발음에 굳이 신경 쓸 거 있냐? 그거는 이제 원어민들이랑 소통하다 보면 좀 더 갈고 닦이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계속 원어민 발음을 듣다 보면 저절로 느는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세요. 그리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감이 생긴다는 게 그런 거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우리 뇌가 빅데이터를 모으게 되는 게 그 감이 생긴다는 거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제 원어민의 발음에 대한 어떤 빅데이터가 모이면은 이게 바로 원어민 발음이구나 하고 우리가 이제 그걸 따라하게도 되는 건데 그 빅데이터라는 게 모으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우리는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꽤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가 원어민의 발음을 듣기만 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서로 이렇게 쌍방향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발음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발음으로 하고 있다면 그게 어느 순간 습관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원어민 발음을 많이 듣고 나서 어떤 감이 생겼다 하더라도 스스로 발음할 때는 그게 바로 적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습관이 이미 굳어졌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여러분께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그 처음부터 좋은 습관을 좀 어떻게 표현할까요? 선사해드리고 싶어서 네, 이 시리즈를 제작하게 됐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이제 몽골어의 어떤 특성이라 해야 될까요? 어떤 국제적인 지위랑도 관련이 있는데 네, 이런 표현을 쓰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몽골어가 사실 소수어잖아요. 그러니까 구사하는 인구도 많지 않고 배우려는 인구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몽골인이 몽골어를 배우려는 인구도 많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몽골 원어민들이 그 몽골
원어민의 발음이 아닌 그런 발음을 들을 때 못 알아들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이게 영어랑 비교를 해보면은 무슨 말인지 이게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어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지금 구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영어권에 살지 않는 사람도 영어를 많이 배우려고 하죠.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각 그 언어권의 특성을 반영한 정말 다양한 발음 형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이 영어 하는 거, 뭐 일본 사람이 영어 하는 거, 뭐 인도 사람이 하는 거 다 이게 저마다 특징이 있어요. 아무리 원어민처럼 하려고 해도 이렇게 특성이 묻어나기 나름인 마련인데, 어, 그렇, 그런 발음을 하더라도 이제 워낙 그렇게 다양한 발음이 있다 보니까 그 영어권 원어민들이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들어요. 이 사람 외국인이니까 발음이 좀 다를 수 있겠구나 라고 좀 감안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어민 발음이랑 많이 가깝지 않다 해도 좀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몽골어는 상대적 영어와 비교를 해보자면 상대적으로 소수어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 몽골어를 배우려는 그 인구가 많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 몽골 원어민 발음이 아닌 그런 발음을 들을 기회가 원어민으로서는 좀 많이 적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 몽골 원어민이 발음하지 않는 식으로 발음을 할 때 그 이해를 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낮아요. 네. 그래서 이게 느낀 게, 제 경험으로 느낀 건데, 평소에 외국인들을 많이 만나는 몽골 분들은 좀 발음을 이상하게 하더라도, 어떻게 그러니까 좀 막말로 하면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잘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근데 평소에 정말 외국인을 접할 기회가 없었던 그런 분들 경우에는 발음이 조금만 이상해도 이렇게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몽골어가 이제 소수어라서 원어민들이 그 외국인의 그런 어떤 변종 발음을 잘 알아들을지 못할 확률이 높다는 이유 때문에 이 원어민처럼 발음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게 또 이 시리즈를 제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크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부탁이에요. 네, 양해를 부탁드릴 부분이 있는데, 방금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6년 동안 몽골어를 구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배운 게 6년 전인데, 짧지 않은 시간이죠, 사실 6년이. 근데 원어민이 아닌 사람으로서는 이 6년이란 세월은 아직까지는 원어민을 가깝게 발음하기에는 좀 부족한 세월인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인 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발음이라는 게 습관이기 때문에 그 원어민처럼 제 발음이 좀 더 이렇게 가까워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죠. 근데 아직까지 저는 그 원어민 수준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몽골 사람처럼 발음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발음을 이제 가르쳐 드린다는 사람이 명색이, 네, 가르쳐 드린다는 사람으로서 이제 드리기엔 좀 민망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제 한국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한국 사람처럼 몽골어를 발음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최대한 원어민처럼 발음하도록 노력하겠고, 그리고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제 발음을 따라하거나 아니면 제 발음에 너무 초점을 맞추시기보다는 제가 알려드리는 팁에 좀 더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려는 몽골 원어민 발음을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춰주시고 그걸 여러분께서 발음을 하실 때 적용하는데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